잠시 후 3시에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동생 살인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 씨의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이 된 터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의 의혹의 주인공인 김부선 씨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이 도도맘 스캔들 의혹을 일으켰던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을 오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 초동생 살인 사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했고 또 마음 아팠던 사건이었는데요. 잠시 후 3시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엇갈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엇갈린 건지.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보니까 공범이 또 오히려 더 처음에 그 무기징역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좀 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은 작년 3월이었죠. 고교 중도생인 김모양이 예.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8살 먹은 애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휴대전화 빌려주기 위해서 데려가서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의 일부를 공범인 박모양에게 건네기까지도 한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1심에서는 그 김모양이 내가 공범인 박모양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를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공범이다. 소위 교사범이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킨 범행을 지시한 박모양은 무기징역. 또 실제 범행을 한 김모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 그렇게 살해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좀 부족하고 다만 아이를 데려와서 그런 범행할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연락을 취했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런 걸로 볼 때 직접 살인을 지시한 것까지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걸로 봐서 살해를 도와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방조범으로 본 거죠. 이제 방조범도 공범 중에 하나지만은 남의 범행을 도와주는 거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인 방조로 봐서 이건 무기징역으로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 또 예. 문제가 됐던 것이 김모양이 나는 정신병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고 이 당시에도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심신미약이니 법에 따라서 형을 깎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니 그 정신이 그 당시에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1심에서는 주범인 김양보다 살인 공무원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 더 큰 걸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2심 재판부에서 그걸 1심에서 했던 그러니까 김양에게 내렸던 것보다 더 적게 준 그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선 하나 법적으로는 소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년법. 우리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소년법에 따르면 원래 사형하고 무기를 처할 것 같으면 15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유인하든 납치해서 살해한 경우는 특강법에 따라서 20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살인을 한 김모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20년 형입니다. 최대가 20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박모양의 경우에는 범행을 지시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예. 범행을 한 사람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했었는데 예. 고등법원에서는 그래 범행을 지시했다고 할 증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13년이 된 그러니 거군요. 방조니까 남이 범행을 도와준 거에 불과하니 이것은 공범인 김모양보다 적은 형이 13년으로 함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랬군요. 예. 이제 대법원 선고가 곧 내려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또 김양이 심신미약인지 이 정도가 좀 그렇습니다. 쟁점이 될 수 예, 있겠군요. 예. 우선 이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 그래서 근데 이게 정당했는지 아닌지만 보는 거죠. 법률적으로 이것이 예. 옳은가 그런가.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1심은 교사범. 그러니까 범행을 지시한 사람으로 봤는데 예. 항소심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방조 도와준 걸로 봤잖아요. 예. 결국 그거는 법률 판단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범이나 방조에 대한 법일에 맞느냐, 우리 판례에 맞느냐 그 여부를 대법원이 신중히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 심신미약 문제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된 걸로 봐서 이것은 심신미약 인정을 안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이 2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심신미약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그렇고. 이것이 교사범이냐 방조범이냐 하는 것은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예상하자면.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이 박모양이 공범으로 처벌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김모양의 진술이거든요. 김모양이 법정에서 내가 사실은 박모양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를 그렇게 살해한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심에서 교사한 걸로 되었는데 사실 그 김모양의 진술 말고는 이 교사범이라고 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2심 법원도 뭐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러나 두 사람이 수차례 뭐 문자 메시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 지금도 표현도 끔찍하지만 사냥 나간다, 잡아왔다, 맞아요. 뭐 아직 살아있니, 예쁘니 이런 걸 주고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범행을 하는데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방조법은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은 어느 정도까지를 교사법으로 볼 수 있느냐. 한 그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 가능성은 뭐 없다고 그 상당히 보시는 그래서 거죠? 증거상 그게 지시한 증거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문제로 이제 김부선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을 예. 하게 되는데 변호사를 그렇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화제가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거를 두고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강용석 예. 변호사도 개성에 있어서는 뭐 개성이 이재명 있으신 지사, 분이죠. 이재명 예. 지사도 변호사 출신이죠. 네. 예. 근데 거기에 못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건에 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돌격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김부선 씨가 원하는 그런 변호인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의뢰인이나 또 상대방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 진행하면서 그렇죠. 이게 서로 협조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의견이 되면 막 충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본인대로 나름대로 뚝심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김부선 씨가 찾는 변호사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멘탈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신 분, 뭐 그렇게 좀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예. 그 법조인들이 보면 소위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새가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행동할 때 굉장히 이런 조심합니다.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신 있게 좀 밀고 예를 나간다. 들어서 뭐 우리 클라이언트에서 고소하겠다 그러면 그 혹시 뭐 무고죄가 될지 여부도 고민해봐야 돼. 이렇게 해서 김을 빼는데 예.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소 왕이라는 얘기도 듣던 것 같고 저돌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부선 씨하고 좀 합이 맞을 것 의뢰인과 같다. 변호해서 궁합이 잘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선고 공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좀 걸려 있어서. 예, 그렇기 이게. 때문에 이게 지금 2년 구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형을 받게 되면 이 김부선 씨 건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사무소 외조 동행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그 혐의 내용은 이혼 소송 소취하서를 위조하는데 예. 강용석 변호사 가담했다는 얘기인데 본인은 나는 그 도도맘이 그 남편 동의 받아갖고 온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무죄가 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구속이 안 되면 뭐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올라서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포진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심 법원이 이건 죄질이 나쁘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구속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주 이게 참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구속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없지 못하는 않습니까? 거죠.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강 변호사 내일 경찰에 출석할지 여부가 좀 관심인데 아마도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는 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개성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와 함께 등장한 가능성 저희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실제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일정도 이 강 변호사가 경찰과 조율을 할 걸로 보이고요. 왜는가 하면 경찰도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서로 맞춰서 하거든요. 항상 김부선 씨가 뭐 내 언제 가겠다 통제해야 되는 일은 아니니까 아마 변호사 선임이 되면 변호사가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도 자기네 일정이 있고 예. 이쪽도 일정이 서로 편한 시간을 잡아서 이제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김부선 씨
그러니까 이미 통지를 한 셈이죠. 내일 2시에 가겠다. 예. 그래 경찰은 일방적인 통지긴 하지만 준비를 할 걸로 보이고 아마 그 전에 강 변호사가 일정을 조절해서 뭐 내일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내일 같이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2시를 눈여겨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